근무력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다른 질환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은 일단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신경근육접합부의 신경전달 장애에 의해서 발생하며 근력 약함이 근육의 피로감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증상입니다. 근력도 약해지고 피로감을 호소한다. 신경자극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해서 쉽게 피로해진다. 우리 정상인 경우에는 신경에서 신경자극으로 이렇게 가면은 신경전달 물질, 대표적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이 근육으로 가는 화학적 전달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중증 근무력증에 걸리게 되면 이 아세틸콜린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막힙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수용체들이 많이 줄어요. 5개 갔던 정상 정기적 신호가 정상이라면 여기는 1개, 2개 정도로 가기 때문에 근육 수축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자극이 근육으로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자가면역질환, 스스로 면역계에서 무언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해서 항체가 수용체 기능을 차단하고 형태를 변형시키고 파괴시켜서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리셉터가 부족해지더라. 이것은 특징적으로 PMD에 비해서 여성 환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30대 여성 환자분이니까 한참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2배 정도 발생률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현됩니다. 증상을 보면 얼굴근에 대부분 침범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눈이나 입술, 혀 근육에 우리 얼굴 피곤한 것들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보면 눈꺼풀도 처져 있고 되게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으면 한 1시간 지나고 나면 이런 식의 눈꺼풀도 무겁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 삼키기가 어렵고 목소리에 비음이 증가되고 발음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운동 시에 식후에 피로해지고 휴식으로 회복된다. 휴식하고 나면 좋아지더라. 이런 지문들이 나오게 되면은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피곤해 보이고 휴식 없이는 수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휴식을 취하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으나 금세 다시 피곤해진다. 그래서 아침에 휴식을 충분히 취한 아침에 가장 상태가 좋고 저녁에는 가장 상태가 나쁘더라. 점차적으로 발호흡근에 침범이 나타난다. 호흡이 힘들면은 기관절개술이나 호흡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힘줄 반사는 잔존되어 있거나 약간 상승하는 특징이 있고 전기자극 시 특유의 근무력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정상이다가 점차 감소되고 소실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중증 근무력증으로 해서 마이아스테시아 그라비스 요거 약어를 요거 그대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이 환자분들의 증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증상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생아에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나타나는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신생아 일관성 중증 근무력증은 신생아에서 7대1 비율로 나타납니다. 중증 근무력증 아이가 7명 태어난다면 그 중에 1명 비율은 일과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긴장증, 빨기 반사가 미약하고 울음소리가 약하고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치료를 잘하면 1주에서 12주 내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일과성이니까 잠깐 지나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신생아 항구성 중증 근무력증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발생하고 진행 정도가 약하고 수명이 깁니다. 특징은 안근마비, 암거마수 등이 나타나고 이후에 전신적으로 증상이 지속됩니다.
가족성 유아형 중증 근무력증은 출생 시부터 호흡 억제가 나타나고 생후 2년간은 근력 저하, 무호흡 등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서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춘기 중증 근무력증은 여성에게 소녀에게서 소년보다 4배 정도 많이 나타나고 사춘기 나이니까 10세 이후에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대부분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 방법,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약물 검사, 텐실론이라는 약물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얼음물 팩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얼음물 팩 검사를 하면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가 돼서 수용기에 더 많은 아세틸콜린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텐실론 반 검사는 텐실론 약물을 10mg 주사를 하면은 약 1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사해서 효과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는데 이게 5분 정도 지나면은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사하고 이 사람 피로하거나 이런 반응들이 호전되는지 그리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생리학적 검사라고 해서 반복 신경자극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낮은 주파수로 반복 자극을 하게 되면은 정상 우리 신경일 경우에는 자극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쭉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극 주면 탁 뛰었다가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렇게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처음 이렇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줄고 그 다음에는 더 줄고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극이 상당히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 항체 검사는 혈액내를 혈액 채취해 가지고 아세틸콜린 수용기 항체의 양을 측정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 방법으로는 질환을 진행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성기에는 침상 안정하는 동안 욕창 발생을 주의하고 엎드려 있을 때 호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호흡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구축 방지를 위해서 ROM 엑서사이즈, 통증 치료, 근력 유지 및 근력 강화 운동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기로는 약물 치료, 프록스타그민이라든지 이런 약물들, 저도 잘 모르는 약물입니다. 이런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약물에 대해서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가슴샘이 면역항체인 T셀을 방출을 하는데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수용기 막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샘 제거를 하거나 마사지라든지 수중운동, 가벼운 저항운동 등으로 근력을 유지시키고 근육의 가동성을 유지시키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 훈련, 복식 호흡, 입술 호흡을 통하는 훈련으로 근력, 지구력, 가슴우리 확장을 유도합니다. 과거에는 중증 근무력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적절한 치료약의 개발로 인해서 현재 대부분의 환자가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선천성 근무긴장증, 아마요토니아 콘제니탈. 콘제니탈은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라는 이야기고, 마이오톤은 근육의 톤이 없다라는 이 접두어 붙어 있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근육의 긴장이 없는 증상입니다. 요 증상은 요것은 이제까지는 우리 근육 자체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육병, 근골격계 질환에서 다루었는데 요거는 보통 신경계 중재학에서 아마 다룰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교재로 삼았던 거에 요 챕터가 들어가 있어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요거는 선천성 근무력증이고 오펜하임병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발견한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선천적인 뇌장애로 이완성 운동마비가 발생하고 척수정박 세포의 발육이 부전합니다.
증상들이 중증 근무력증에 속합니다. 임상 특징은 근육의 이완 연화로 생리적 긴장성이 소실되더라. 이완성 운동마비니까 운동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근육의 톤이 떨어져 있고 그것이 종아리에 가장 많이 침범이 됩니다. 우리 근육병들 보면 대부분 하체부터 이렇게 특히 종아리나 이렇게 많이 증상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허리 근육의 약화로 2살이 지나도 머리와 허리를 가누기 힘듭니다. 항문괄약근과 항문괄약근 정상이고 표피 반사는 정상이나 깊은 힘줄 반사는 감소된다라고 합니다. 이완성 마비 형태를 띱니다. 검사는 텐실론 검사, 근전도 검사, 혈액 검사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과 비슷하지요. 이 검사 방법들이. 중재는 흉선 제거, 경직 억제, 구축 예방, 이완성 마비에 준해서 치료합니다. 아까 했던 것들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관절 보호와 기능적 패턴 유지, 스스로 앉거나 걷는 방법을 교육하고 근육의 영양 증진, 통증 경감, 원칙적으로 보조기 사용은 잘 하지 않습니다. 보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근육 구축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 좀 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근육이 자기를 지탱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보조기 사용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단위 칼륨 음식 섭취하고 과로 금지 휴식 상태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다. 첫 해 생일을 넘기면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퀴즈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 합시다. 곳의 여성 김피곤 씨는 최근 피곤감과 무기력감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가벼운 물건이라도 반복적으로 들면 힘이 빠져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고 최근에 눈을 위로 쳐다보는 것이 힘이 들고 눈꺼풀이 떨어지면서 물체가 겹쳐 보이는 증상까지 발생하였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 신경학적 검사는 음성이었고 신경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아세틸콜린 항체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타났다.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타났다. 그 항체가 많이 나타났다 하니까 이게 우리 근육 수용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위 증상과 검사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질환인 것은 첫 번째 DCNN형 근이양증, 두 번째 백허형, 세 번째 중증성 근무력증, 네 번째 선천성 근긴장증, 다섯 번째 선천성 근무긴장증. 일단 쉽게 생각해서 35세 여성이 최근 이런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천성을 다 제거를 합시다. 선천성이라고 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35세 돼서 병원에 올 일은 없겠죠. 그리고 DCN형은 20세 이상 되면 거의 죽고 여성 없다라고 했다. 그죠? 요거 거의 여기서 증상들이 다 나왔고 아세틸콜린 항체에서 양성이 나타났다. 중증성 근무력증이 정답입니다. 4번 다음 사례 환자의 증상이 장시간 지속되었을 때 중증성 근무력증이 장시간 지속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지능저하, 2번 사지마비, 3번 심장장애, 4번 소화기 기능 손상, 다섯 번째 호흡근 약화. 이게 지속되면 호흡근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답은 5번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어봤는데 답을 좀 맞추셨습니까? 맞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못 맞춘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안 푸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답을 맞추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풀어봅시다.
네, 마지막으로 근긴장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는 아마이오토니아 가서 근무긴장증이었죠, 그죠? 이제는 그 아가 없으니까 마이오 근육이 토니아 긴장이 되어 있다, 톤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한 후에 아까는 수축을 못 해가지고 힘이 되는 건데 이제는 수축한 후에 바로 이완을 하지 못하는 질환이고 유전성 질환입니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질환일 가능성이 크겠죠. 임상적 특성 어린 시절부터 증상이 발현되고 근육에 과도한 신장과 비대가 나타나더라.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를 못하니까 늘 이렇게 긴장되어 있으니까 근육이 많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긴장성 근경련이 발생하고 수축안에 이완하기 어려워서 근수축이 지속되더라. 그리고 운동 시작이 어렵더라. 근육이 잘 이완되어 있어야지 다시 수축을 할 수 있을 건데 긴장 꽉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풀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축이 어렵더라. 여러분들 언제를 떠올려 보시면 되냐면 되게 힘든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아니면 헬스장에서 막 운동하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운동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육은 어제 운동에서 펌핑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하면 근력도 좀 떨어지고 뭐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리 근육이 팔 근육보다 많이 나타난다. 근육병의 특징이 다리 근육에 잘 나타나지요. 근긴장증은 혀나 엄지두덩근의 강직이 또 잘 나타납니다. 엄지두덩근이 있으니까 우리 악수 같은 거 손 쥐기 할 때 엄지가 꼭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쥐기 할 때 근육이 경직되어 있더라. 그리고 또 눈 근육도 이렇게 잘 이완되지 못하니까 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눈 이렇게 감으려고 해도 눈꺼풀이 함께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눈꺼풀이 눈 아래까지 덮여야지 눈이 감아질 건데 부분적으로 떠 있어 가지고 하얀 부분만 보이는 배관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도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졸다가 제가 야 깨 이러면 눈 반짝 떴다가 눈 감으려면 이렇게 눈꺼풀이 덮여야 되는데 긴장하고 있어서 눈꺼풀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보인다. 이러면 근긴장증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긴장증도 근긴장성 이영양증이 있고 선천성 근긴장증이 있는데 유사합니다. 특별히 차이점은 없는데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딱히 구분 안 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있다는 것도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긴장성 이영양증은 근육이완 장애가 있고 20, 30대에 많이 발생하더라. 후에 근육축, 근력 저하가 나타나고 근긴장증 자체가 남성에 많이 고발하지요. 근무력증은 근육이 힘이 없고 힘이 잘 안 줘지고 힘이 쭉 빠져있는 좀 여성적인 상태라면 근육 긴장증은 남성들이 막 헬스도 다니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성에 호발한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외우는데 도움이 더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상 특징은 사지먼적부의 근력이 느리고 약하다. 주먹쥐기, 손가락 벌림, 발바닥 굽힘 등이 느리고 약하다. 안면근, 목비근 위축, 식기근육 위축, 무표정하다. 다른 장기에 침범할 수도 있고 호흡합병증이나 심장합병증 등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요 마요토닉 디스트로피를 검색해 보시면은 손 이렇게 쥐려고 하는데 잡기가 안 되거나 우리 그 근육망치 같은 거 있죠. 새 걸로 탕탕탕 치면은 수축돼 가지고 손가락이 안 펴지거나 이런 동영상들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천성 근긴장증, 골격근 섬유막이 이상으로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희귀질환이고 이건 선천성이니까 어릴 때부터 발현이 된다. 보디빌더와 같은 근육질 외형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요토니아 컨제니탈을 하면 제가 이 동영상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먼저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이거를 스스로 걸린 분이 유튜브에 자기 증상을 소개하는 것을 올린 것이 있는데 이분이 보면은
근육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분 딱 보면 슈렉 같은 체형이시거든요. 슈렉이 근육이 보디빌더 스타일은 아니지만 체격이 되게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체격이 좋아 보이는데, 이분이 힘이 되게 없습니다. 스스로 뭐 이렇게 들거나 뭐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달리다가 탁 서거나 이런 것도 잘 못하고,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탁 서려고 하면 넘어지고 이러거든요. 자기 근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속도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죠. 근육이 늘어나면서 원심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축하고 속도를 감속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임상적 특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축 이완이 어렵고 수의적 운동 시작도 어렵습니다. 또 운동해가지고 운동하고 나면은 또 멈추기도 어렵습니다. 긴장은 보행 시작할 때 증가되고 멈추면 또 감소되기도 하고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페인팅 고트라고 하는데 염소가 갑자기 탁 넘어지고 이런 증상을 잘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걸 페인팅 쓴다 축구에서 그런 것처럼 이거 뭐 다친 것 같은 가보는데 염소가 가보면은 푹 뛰어가고 이렇게 자기가 자연에서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이런 증상으로 특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표면 근육을 압박하면은 근육 수축이나 경직이 수축 동안 지속됩니다. 자극을 탁 주면 근육이 긴장해가지고 잘 이완을 못합니다. 항문 조인근은 정상이고 호흡 등의 생명 기능은 침범하지 않더라. 이것도 되게 유사합니다. 특징은 가족력이 있고 우성이 있으니까 그죠? 상염리스 우성 질환이니까 그렇고 손과 혀의 타진을 통해서 근육 경직 검사를 할 수 있다. 탕 쳐가지고 긴장을 하면 손을 내는데 엄지손인데 탕탕 치면 긴장해가지고 수축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완을 못하는 것이고요. 중재는 근긴장 및 경련 완화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증요법입니다. 증상에 따라서 그것을 좀 떨어뜨릴 수 있게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온열 적용하고 수치료, 하버드 월펄 등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한랭, 추위에 민감함으로 복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동범위 운동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육 수축하려면 칼륨이 많이 필요해서 아까 중증 근무력증에는 칼륨이 든 음식을 많이 필요한데 이 경우는 이완을 못하니까 칼륨 배출 효과가 있는 이런 맥실레이트나 페니토닌 같은 약물을 먹으면 좋습니다. 아까와는 반대이지요. 아까는 칼륨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칼륨을 배출하는 그런 증상이 아예 반대니까 그 약물이라는 것도 반대로 먹습니다. 불치병이지만 병의 진전이 느리며 치명적인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수명에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증상은 톰슨형과 베커형이 있는데 톰슨형의 특징은 조금 더 일찍 나타나고 베커형은 더 늦게 나타납니다. PMD에서는 DCN보다 베커가 더 쉬운 거였는데 여기서는 베커가 톰슨형보다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울 때는 여러분 증상 나오면 DCN가 가장 증상이 예후가 나쁘고 베커형 그리고 톰슨형 물론 요거는 PMD이고 요거는 마이오토니아 요거는 둘 다 베커는 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상으로 생각해 두셔도 좋습니다. 영향받는 부위는 다리, 손, 눈꺼풀 근육이 톰슨형에 주로 영향을 받고 베커형은 초기 다리 위 진행이 진행되면서 팔, 몸통, 얼굴에 증상이 나타나더라. 둘 다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서 근육 비대가 되어 있더라.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보면 이번 챕터에서는 근육병 증상들인데 솔직히 제가 근육병 케이스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국가고시 준비하면서
봤던 것들과 그리고 임상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고 이 과목을 맡아서 하면서 보고 여러분들이 좀 이 케이스들에 대한 정보가 없을까 싶어서 국내에서는 자료가 거의 없었고요. 그 해외에서 구글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래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국가고시에서도 이 과목들은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했듯이 PMD나 우리 중증 근무력증이나 마이오토니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도 DMD, DCN형 머슬 디스트로피 요 증상들이 DCN형 요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냥 좀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증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요것을 두 개 구분하는 것도 잘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을 보면 이런 거 구분해라 이런 거 구분해라 이런 것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갛게 마이오토니아 해놨고 마이오토니아 콘제니탈 해놨고 MG 해놨고 PMD 해놨고 이런 정도인데 이런 큰 틀에서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DCN형 특징 중재 질환 이런 것들에서 이제까지 국가고시에서 거의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배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특별히 제가 임상의 경험이 있으면서 환자분들을 본 케이스가 없어서 조금 더 재미가 없었겠습니다. 물론 다른 챕터라고 재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챕터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